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뭐 한 두 달 정도네요. 한 두 달 정도 횡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횡보가 길어지니까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주식을 조금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시장이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 시장이 횡보해 버리니까 오히려 좀 더 마음이 더 급해지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회원분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유가 최근에 어떤 이런 이유들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간략한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그 금리 변수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예민해진 이런 모습입니다. 금리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어제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상승에 연준이 대응할 필요 없다 이런 말도 했고, ECB도 국제 수익률 상승을 막기 위한 과감한 조치는 필요 없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시 한번 또 그 채권 금리가 또 이렇게 확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서비스 지표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강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 더 완화적인 어떤 정책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것들보다는 금리 변수에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금리 변수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금리 변수에 예민해졌을까, 증시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은 좀 약해진 것 아닌가라는 것인데, 사실 약해졌다라기보다는 주가가 먼저 앞서간 것이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펀더멘털을 1분기, 2분기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주가는 이미 벌써 코스피만 하더라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의 실적까지도 이제 반영할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펀더멘털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펀더멘털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증시가 좀 급해서라는 생각을 듭니다. 과거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들이, 기업 실적이라고 해볼까요? 기업 실적들이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면 실적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경우가 좀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어떤 거시적인 어떤 큰 이야기까지 연은 총재까지 뭐라고 할까요? 아니 ECB라든지 뭐 그쵸? 시카고 연은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멘트까지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주식을 해야 하나? 사실 그런 어떤 금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기사 하나하나에 이런 것까지는 주식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횡보를 하니,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한참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잠깐 주식 계좌에서 일정 부분을 단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타라고 하면 뭐 테마성이 있는 거겠죠. 이쪽으로 이제 계좌를 좀 움직여서 이제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저는 이것들은
결국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언제나 테마주로 계속 안전하게 돈을 벌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과거처럼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지수가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 방향은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의 횡보에도 내가 만약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런 구조, 이것이 왜 이런 구조가 오느냐, 이거를 좀 편하게 해야 주식을 실적을 보면서 좀 천천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도 좀 비슷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손해가 완전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나만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는 주식을 할 때 좋은 회사든 뭐 안 좋은 회사든 간에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 않을 정도의 가격, 즉 아주 많이 쌀 때 매수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든 좋지 않은 주식이든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싸지면 매도하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이건 말이 쉬운 거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뭐 차트든 어떤 가치평가든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통화해 본 분들은 대부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뭐 좋은 주식 뭐든 간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 개별 주식으로 안 된다면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과, 어제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이죠. 주식과 현금을 뭐 5대 5든 뭐 7대 3이든 항상 현금의 비중을 좀 넣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5대 5라고 했으면 주식을 이렇게 쭉 하면서 나의 주식 계좌가 7이 되고 현금이 3이 됐다 이러면은 뭐 어떤 종목이 비싸고 싼지 모르죠. 계좌는 늘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계좌를 쭉 줄이는 거죠. 종목을 이제 골고루 이제 빼서 다시 5대 5로 맞추고, 이런 작업들을 뭐 반기든지 뭐 분기든지 해 나가는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도 주식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진짜 이 주식이 싼 건가 비싼 건가 너무 헷갈릴 때가 있고,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계속 기고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리밸런싱으로 자연스럽게 계좌를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변동성에 취약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어떤 좀 마음 편한, 최근같이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도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시작할 때 기대 수익을 설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1년에 한 7에서 한 10% 정도의 계좌가 플러스 되면 나는 만족해. 혹은 나는 뭐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할 거야. 어떤 이런 기대의 어떤 수익률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설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10%, 20%, 30%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남았어라고 홀딩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났으니까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어떤 확실한 어떤 매수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갈 거니까 주가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야 돼. 근데 지금 주가가 절반 정도 왔으니까 조금 더 가보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기대 수익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10%든 1년에 15%든 뭐 7%든 8%든 간에 기대 수익을 정해 놓고 내 계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 이렇게 있을 때 이 주식 계좌가 한 10% 정도 늘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계속 주식 풀매수한 상태에서 계속 시장과 함께 계속 가면 주식 계좌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뉴스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너무 궁금해서 매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는 불안해서라고 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근데 사실 그러한 어떤 시황들은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황에 너무 기준을 잡지 말고 내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의 실적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금리 이야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그런 어떤 금리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한국 시장도 횡보를까 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도 사실 지금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들이 좀 강하긴 합니다. 확실히. 지금 한국도 보면 한 2달 동안 분산만 하더라도 이 파란색 체크해 놓은 거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많아요. 지금 2달 동안에 분산이 한 12회 정도 출회됐거든요.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주식 100%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우상향한다면 그때 다시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불안하게 분산이 쌓이면서 횡보하는 이런 구간을 주식 100%로 가는 것은 좀 부담이고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을 확실히 모르거나 어떤 기준이 없이 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P 500도 최근에 분산이 많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더라도 벌써 7차례거든요. 시장이 더 하락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이 분산이 많아요. S&P 500 같은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 7. 확실히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우상향하겠지만 지금 고비고비마다 어떤 운용의 미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근데 저처럼 그러니까 코덱스 200 같은 인덱스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 제외하고 개별 주식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회원분들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다, 고민이 아직도 있다라고 해보면 회사로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 예,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